안 힘들고 잘 버는 과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이담외과 김영규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유튜브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조금 연말에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바빠가지고 뜸했는데 오늘 할 얘기는 사실 저희가 내과 외과지 않습니까? 내과 외과 하면은 사실 의학의 양대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내과 한다 그럴 때 어떻게 뭐 인기가 좀 있었나요 이게? 내과가 크게 인기는 없었죠, 사실은. 근데 옛날에 내과가 참 인기가 많았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됐죠 이게? 처음부터 돈 얘기하면 좀 그런데 돈 얘기해야 좀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네. 근데 예전에 처음에 우리 선배 뭐 3, 40년 선배님들은 네. 의사의 어떤 그런 사람을 살리고 본인이 이제 가오라 그러죠. 그렇죠. 가오가 가오가 있죠. 가오인데 내과 외과가 제일 위상이 높았고 네. 그리고 이제 돈이라고 하면은 뭐 누구나 다 돈을 잘 벌었으니까. 의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쵸. 어느 정도는 벌었죠. 어느 정도는. 예.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최근에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소아과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 의사 스텝, 우리 스텝이라고 하는 건 대학 교수를 스텝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전공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당직이 힘들고. 네, 그러니까 입원 환자를 안 보겠다, 못 본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거의 대학병원 우리 수련 200명, 300명 이상 이렇게 받는 그런 병원에서도 소아과 지원자가 10%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10명을 많이 뽑아야 되면 아예 그냥 무조건 미달인 거고 당직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명수조차 최소 인원 정도 안 나오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예전에는 이제 출산율도 높고 우리가 차지하는 그 영유아의 비율이 많았다면 현재는 좀 이렇게 떨어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규제 거기에 대한 저해를 많이 받죠. 제가 자주 가는 소아과가 있었어요. 항상 그 밖에 이제 대기자나 네. 이제 이런 걸 보면 네. 저렇게 많은 환자를 하루에 소화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정당한 수가나 이런 게 이제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제 돈 문제예요. 돈 문제인데 근데 그러면은 우리 다 남의 일은 아니에요, 사실.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소아과는 최근에 이런데 외과는 옛날부터 그랬죠. 어느 한순간도 인기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외과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냐? 첫 번째가 개업이 힘듭니다. 개업이. 왜냐면 외과 수술 자체가 전신 마취에 의존하는 수술이 많고 여러 가지를 제가 다 커버해야 돼요. 밤에 환자 안 좋아지는 것도 제가 다 커버해야 되고 모든 거를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사명감보다는 좀 제가 그런 거 좋아해서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삭감 문제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환자가 안 좋아지면은 소송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져야 하지만 그거를 후배들한테 이거 괜찮아라고 절대 권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점점점 기술이 발전해서 조금 수술이 옛날에는 좀 복잡하고 어려웠다면 환자한테 해를 많이 갔다면 요새는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 나라에서 급여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비급여라 그러죠. 이제 비급여 수술이 우리가 버는 비중이 많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실손보험과의 또 한판 대결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산 넘어 산이에요 이게. 근데 사실은 이거에 비해서 우리 내과 선생님들은 초음파랑 내시경만 있으면 개업한다. 이게 있잖아요 사실. 근데 왜 갑자기 인기가 없어진 거예요? 왜? 아무래도 힘든 걸 싫어하는 그런 추세랑 힘든 맞물린 것 같아요, 내과는. 힘든 수련 과정이 일단 보니까 인터넷 보면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이 그럼- 드니까. 근데 그러면은 안 힘들고 잘 버는 과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런 과가 뭐가 있죠? 과 순위 보면 딱 그게 그렇죠. 맞더라고요, 그게. 귀신같이 응, 알아요. 응. 왠지 공부 잘하는 애 그 해 1등.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뭐 성적 순위 아니잖아요. 평적 평생 갑니다. 성적 평생 가. 이거 정말 지긋지긋해요. 얼마 전에 성적표 하나 또 받으셨거든요. 병원에서. 심지어 인턴 때 성적, 레지던트 때도 성적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저는 성적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1등이 어디를 가느냐?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피한성 이래가지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가 인기가 많았어요. 저희 때 전국 수석을 했던 선배가 있었는데 안과를 갔어요. 안과를. 사실은 요 과들이 지금도 인기는 있어요. 있긴 있죠. 근데 예전만 못하다 이거예요. 왜 예전만 못할까? 피부과는 피부과가 갖는 고유의 그 코스메틱
사실 코스메틱으로 다 시장이 이제 많이 하는 찼다. 거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성형외과 선생님도 좀 하고 우리 가정외과 선생님들 또 잘해요. 자꾸 파일을 네. 나눠 먹게 된다. 잘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 영역이 네. 또 이렇게 맞아요. 가다 보니까 네. 약간 장벽이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고 성형외과는 솔직히 말해서 수련 그 난이도는 제일 높습니다.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요 세 과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원탑이 성형외과입니다. 진짜 1, 2년차 때는 정말 죽어나가요. 4시 반에 자서 5시에 일어나서 일을 했어요. 근데 정목의 선생님은 그것보다도 더 잠을 적게 자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자동차가 이제 시동 키면은 배터리 다 방전돼 있고 이제 겨울에 회식하러 잠깐 나오면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나온다든지 이런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죠, 성형외과에서. 근데 왜 그래도 인기가 많았냐? 미래가 좋았어요, 미래가. 근데 지금 성형외과가 사실 재미가 없어요. 성형외과도 워낙 경쟁이 많았고. 빡세지고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마음에 여린 선생님들이 많아요. 얼굴 조금 나는 열심히 했는데 컴플레인 받으면 자괴감에 빠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렇죠. 맹장 수술 하면은 맹장 뭐 예쁘게 했더니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근데 성형외과 선생님은 잘했어. 잘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안 한 것만이 못하게 되는 그런 환불해달라 그러고 짝짝이다 그러고 짝짝이란 얘기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경쟁이 세지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이게 물가는 더 올라가는데 가격이 더 떨어지는 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안과는 어떠냐? 안과는 백내 수술이 굉장히 인기 많았어요. 근데 포괄수과제로 넘어가면서 인기가 조금 떨어졌어요. 이렇게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가 조금 졌죠. 지면서 이제 뜬 게 재활의학과, 정신과, 영상외과 요 세 개는 나타나는 게 아주 명확합니다. QOL이죠. 네. 저희가 보통 아침에 박 원장님이나 저랑 회진 준비하느라 막 정신 다 빠지고 이제 회진이 딱 끝나면 이제 뭘 하느냐? 영상의학과를 찾아갑니다. 판독 푸시를 해야 돼요. 이거 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영상의학과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커피 향이 싹 나고요. 그렇죠. 커피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커피 향이 옛날 나면서. 생각이 네, 나네. 커피 향이 짜증나. 그리고 밝지도 않아요. 약간 어두워야 되거든요. 그 판독하는 환경이 딱 분위기 좋죠. 그리고 키보드도 엄청 좋은 거 써. 아 엄청 좋아요. 거기서 직업병이 있어요. 영상 선생님들이 여기 관절염이에요. 손가락 관절염. 이거 절대 그거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관절 마우스를 심지어 이렇게 하는 그렇죠.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똑똑한 선생님들이 많이 영상의학과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영상의학과가 예전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죠. 지금 왜 인기가 있냐? QOL도 좋아지고 진단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어요. 뭐 MRI, CT, 그다음에 뭐 핵 검사, 그리고 그걸로 이제 치료하는 인터벤션이라는 영역이 있고 어떤 병원에서도 이미지 검사 안 하는 병원이 어디 있어요?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선생님 자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졌죠. 근데 정신과는 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피를 안 묻히고 최근에 그리고 환자들이 많이 느는 추세잖아요. 어린 나이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많죠. 이제 솔직히 말해서 세상 힘들다 보니까 옛날에는 항상 수면제는 먹고 응급실 실려가는 그런 단골 소재로 갔는데 인식이 아주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약도 많이 좋아진 것도 영향이 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약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방송에서도 무슨 공황 신드롬, 공황장애는 뭐 현 시대에 한두 개쯤 앓고 있는 굉장히 그거 많아요. 공황이 있다고 공황장애 있다고 누가 뭐라고 하나요? 아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셀러브리티 연예인분들이 다 오픈하고 또 좋아지는 찾아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힘이 되니까 많아졌죠. 많이 친숙해지고 네. 정신건강자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얘는 정신과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는 게 이 노인 정신건강 이 파트가 어마어마해요. 치매 그리고 노인성 우울증, 외로움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우리 요양병원 있고 이제 노령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 돌아가기 전까지 계속 조절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아과가 조금 이렇게 내려간 거랑 반대로 이렇게 노인을 치료하는 이런 재활의학과랑 과들이, 그렇죠. 정신과.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재활의학과는 뭐냐? 사실 재활의학과는 과의 정의가 일상생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과도한 외상이나 사고로 인해서 뭐 질병으로 다치신 분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다리를 이제 뭐 사고로 절단하면은 그냥 그러고 나서 내비두는 건데 이제는 한쪽 다리로 걷고 근육의 비대칭이 오는 거를 재활로 케어해주고 기술의 발달로 이런 과들이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보세요? 돈으로 시작해 돈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금융치료가 진짜 필요하죠. 금융치료가 필요해요. 왜냐면 힘든 일을 마다하고 할 사람은 없어요. 봉사하는 개념으로 하는 거 외에는 매일매일 출근하고 환자 보고 일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수가와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배운 것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자꾸 안 하던 걸 자꾸 해야 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정말 환자 보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으면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없을 것 같은데 소아과는 특히나 이제 그 담적인 예로 너무 환자를 많이 봐야 되죠. 일단은 특히나 아이들을 이제 보다 보면 정상적으로 이거를 운영하기가 원장님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소아과의 문제는 망해서 문제예요. 아예 망해버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 망하는 이유가 계속 눈높이는 올라가거든요. 저 옆에 저기 피부과는 막 좋은 걸로 해놓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소아과는 꾀지제. 그럼 누가 가고 싶겠어요. 또 밤에 아프면 뭐 24시간 하는데 그 수가 보전이 안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그냥 적당히 안 망하고 먹고 살게끔 하는 장치 정도는 만들어줘야 돼. 물론 자유경쟁 시대에서 안 망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제 말은 노력해도 할 의욕을 꺾을 정도면 안 된다. 그 예로 최근에 코로나 이거 했었잖아요. 코로나에 숟가락 왕창 올려주니까 다 해요. 코로나를 다 해요. 코로나 힘들잖아요. 걸리면 나 코로나 걸리는데 그래도 다 해요. 근데 이제 소아과 이건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외과 얘기도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가면은 중환자실 옆에 펠로우들이 씻지도 않고 몇 달씩 거기서 먹고 살고 하고 있어요. 임상 강사들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빠르고 좋잖아요. 근데 그건 누군가의 이제 희생으로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건 현실이고 저도 솔직히 24시간 다 진료를 본다고 표방하고 있거든요. 자다가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조금 그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정감? 캐시카우라고 그러죠. 이제 조금 이 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는 그 포션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또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둘 다 엄청 인기 없는 과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렇게 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이런 거 고민하시는 또 분들 있잖아요. 후배분들 댓글이나 이런 거 달아주시면은 친절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